자, 오늘은 130 있죠? 소비 전력,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자, 맨 처음에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때 한번 배워요. 전압은 뭐냐면은 너네 이렇게 도선이 있어. 도선이 전선이야. 도선에서 너네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 도선 안에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끌려가겠죠. 근데 옛날에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요거는 약속을 한 거야, 옛날 사람들이.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게 전자가 움직여가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여가는 걸 나중에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두 개를 다 써요. 응? 짜증나게. 그래서 니네 이렇게 전기 회로를 연결했을 때 이 전기 회로에서 간단하게 전기 회로 기호로 나타낸 건데 이게 무슨 기호인지 알아? 이게 건전지 표시예요. 전지. 긴 게 무슨 극일까? 플러스예요. 짧은 게 마이너스고. 이렇게 찍찍찍 그려놓은 거는 저항 표시인데 그러면 이렇게 건전지를 꽂아두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흘러가? 전류가 흘러간다고 약속을 한 거고 실제 도선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들이 흘러가는 거야.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거야.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그때 그러면 전류는 뭐냐면 전기의 흐름이야. 한자로 흐를 유자. 근데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근데 실제로 뭐가 흘러가는 거야? 전자가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양을 전류라고 해요. 전자가 많이 흘러가면 전류가 세게 통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양 또는 전기가 흐르는 양을 전류라고 하고 이미 전류가 흘러가려면 밀어주는 압력이 필요하죠. 그 압력을 뭐라 그러냐면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기 압력. 그러면 저항은 얘네들이 흘러갈 때 요 안에 이제 물질이니까 원자들이 있단 말이야. 원자들하고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야. 방해하는 게 뭐야? 저항.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전기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야. 전류는 전자들의 흐름. 얼마나 많이 흘러가느냐. 흐르는 양. 전압은 이 전자들이 흘러갈 때 밀어주는 압력. 저항은 전자들이 흘러갈 때 방해하는 정도. 근데 얘를 이제 표시하는 문자하고 단위가 있는데 전압은 V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V는 3V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전지의 전압이 3이다 그런 얘기야.
너네 앞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표시했잖아, 그치? 요거는 운동 에너지를 표시하는 문자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지. 단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전류는 I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읽어줘요. 이게 다 과학적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I는 2A 써 있으면 전류가 2가 흐른다. 그런 얘기. 저항은 R이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는 이렇게 써가지고 옴이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R은 예를 들어서 뭐 5옴 그러면 저항이 5다. 그런 얘기야. 자, 그때 여기 전류 세기 구하는 식이 하나 나와요. 네?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전자가 흘러가는 거죠. 이 전자가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는데 T분의 Q 이걸 한글로 표시하면 전류는 T가 시간 표시죠. 일정한 시간 동안의 Q가 전하량이라 그래서 전기 띠는 물질의 양. 그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흘러가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어떤 도선에 1초 동안에 전자가 100개 지나갈 때랑 200개 지나갈 때랑 어느 때가 전류가 더 센 거야? 200개지. 그치?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전자의 양, 즉 전하의 양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이게 전류의 세기예요. 네? 근데 전류의 단위는 뭘 쓴다 그랬어? 암페어. 그치? 그러면 1암페어라고 하면은 전류가 시간분의 전하량이잖아, 그치? 그럼 1암페어라 그러면 1분의 1하고 똑같잖아. 맞아? 그러면 1초 동안에 전하량 단위는 여기 나온 것 같이 쿨룸이라는 단위를 써요. 응? 전기 띠는 양. 그럼 1암페어라 그러면은 1초 동안에 1쿨룸의 전하량, 즉 전자가 흘러갈 때를 1암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식 하나 일단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나오는데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저항 구하는 식이 하나 있어요. 저항이 뭐라 그랬어? 막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라 했죠. 막는 거, 그치? 중학교 때도 한번 나와요. 그래서 오래돼서 까먹었을 텐데, 자, 이렇게 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어요. 다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야? 길이가 다르죠. 그럼 도선도 물질이니까 안에 이렇게 원자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화학에서 배우듯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 응? 근데 여기에 지금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전기가 흐르는 거지. 근데 저항이라는 거는 이 전자들이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하는 거다? 막는 거. 누가 막고? 이 원자들이 방해하겠죠. 응? 그러면 가는 이 전자들이 흘러갈 때 두 개만 부딪히고 가면 돼, 그치? 근데 나는 몇 개나 부딪혀야 돼? 4개. 누가 저항이 더 크다는 얘기야? 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해요. 즉 노선의 길이가 길면은 즉 저항의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됐어? 네. 그러면 얘는 보자. 선생님이 이 도선이 이렇게 느려뜨렸어. 그래서 이 단면적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 네.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얘는 빈 공간이 많으니까 잘 지나가겠죠. 네. 그럼 누가 저항이 더 센 거니? 가. 가가 더 세죠. 얘가 잘 못 지나갈 거 아니야. 방위가 더 크겠지. 그래서 단면적, 요 면적 있죠. 응? 면적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이렇게 작을수록 저항이 더 세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야. 그래서 한글로 써주면 이렇게 되죠. 저항은 길이에 어때? 비례하고 단면적, 면적이 어때? 안 비례하는 거야. 응? 됐습니까? 그치? 네. 그럼 간단한 문제 한번 내볼게. 이 단면적이 2예요. 길이가 2예요. 이 단면적이 2고 길이가 4예요. 단면적이 4고 길이가 2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가 도선의 저항이 15m라고 하자 우리. 네. 그러면 얘 저항과 얘 저항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단면적분의 길이가 저항하고 비례하죠. 네. 단면적이 얼마야? 2. 2고 길이가 얼마야? 2니까 저항값이 1의 값이 나오겠지. 요때 저항이 15m라는 거야. 응? 그럼 두 번째 거는 단면적이 2고 길이가 얼마야? 4지. 네. 그러면 저항이 2의 비율로 나오겠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거보다 몇 배 커졌어? 뭔 5배? 저항이 몇 배 커졌냐? 2배. 2배. 그럼 얘 저항이 15이니까 2배 커졌으니까 얘 저항은 얼마야? 20. 20이지. 그치?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어때? 길이가 얘보다 얘가 몇 배 커졌어? 2배. 길이가 2배 커졌어. 그럼 저항도 2배 커질 거 아니야. 네. 됐어? 네. 그럼 얘는 단면적이 얼마래? 4. 4분의 길이가 얼마래? 2. 2. 그럼 저항값은 2분의 1의 비율이 나오겠지? 네. 그럼 첫 번째 거랑 비교했을 때 절반 줄었다는 얘기지? 네. 얼마야? 5. 그래. 길이는 똑같은데 단면적만 2배 늘어났어. 단면적이 2배 늘어났으니까 저항은 2분의 1배가 되겠죠. 네.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메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오메 법칙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류전압 저항을 식으로 표현한 건데 마우스 모양으로 봐봐. 네. 거속시 하듯이 VIR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V가 뭐 표시라고 했지? 전류. 전압, 전압. I는 전류. 전류, R은 저항. 그럼 V는 어떻게 구해? 거속시 V는 어떻게 구해?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 I 곱하기 R이잖아. I는 어떻게 구해? R분의 R분의 V. 그래, R을 어떻게 구해? I분의 V. I분의 V. 정차려. 아니 이 쉬운 걸 왜? 정차려. 수업하기 전에 혼내가지고, 에? 지금 정신이, 뭐 멘붕이 왔어? 야, 이 쉬운 걸 왜 모르냐? VIR, 그치? 네. I 어떻게 구해? R분의 V. 그래, R분의 V. I가 뭐 표시하는 문자인데? 전류. R은 저항. 보이는 전압.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ohm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 식이 왜 나왔냐면 생각을 해봐. 선생님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 이게 전자가 흘러가는 양이 전류라 그랬죠. 네. 전압은 밀어주는 압력이야, 그치? 네. 여기서 밀어주는 압력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네. 근데 얘가 가다가 원자들하고 충돌해서 흘러가는 걸 방해하잖아, 그치? 네. 방해하는 게 저항이잖아. 네. 그러면 저항이 작아야지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네. 필요해 방해. I는 R분의 V. 이게 ohm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면 여기 나온 것 같이 전압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즉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어때? 세진다. 세지겠죠? 네. 전압이 밀어주는 압력이니까 압력이 세면 당연히 그 안에 전자,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응?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이 물질의 저항을 구해보래. 저항.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구해? I분의 V. 그래, I분의 V. 정신 차렸어? I분의 V. I분의 V 맞아? 네. 여기하고 여기가 겹치니까 아무거나 대입시켜도 되죠. 네. 숫자 간단한 거 대입하자. 네. 전류가 4. 2A일 때 미안해. 이게 전압이죠? 네. 4분의 2. 전류가 4A일 때 전압이 얼마야? 2. 2죠. 그럼 저항은 얼마? 2분의 1. 2분의 0.5 단위는 ohm이 되는 거지. 그지? 저항이니까. 그지? 네. 이렇게 해서 저항을 구하죠. ohm은 분수로는 안 쓰나요? 분수로 선표해 이분을 해서. 자, 그리고 선생님 아까 문제 풀 때 얘기했듯이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나 면적 생각하라 그랬지? 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가 있어요. 네.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 분해. Y 증가랑 x가 뭐가 증가해? 전압 y는 전류. v분의 i지? 네. 그럼 이게 뭘 뜻할까? i분의 v가 저항이잖아, 그치? 저항분의 1. 그렇지. 이거 역수가 v분의 i잖아, 그치? 네. 얘도 역수돼야 되니까 뭐야? 저항분의 1을 뜻하죠. 그럼 이게 뭘 뜻해? 기울기가 크면 저항이 어떻다? 작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가 1번, 요 그래프를 2번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더 커? 1번. 1번이 기울기가 크지? 네. 그러면 저항은? 1번이 낮아요. 그렇지, 1번이 작다는 얘기지. 그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ohm의 법칙 알아두고 지금 식 세 가지 가르쳐줬어요.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서 가장 기본 법칙 ohm의 법칙, I는 R분의 V. 응?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라고 나와요. 네. 자, 얘는 먼저 볼게요. 네. 소비 전력 어디에서 나온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 배워.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너가. 소비 전력은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언제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도 배웠어 이거. 음. 자, 여기 뭐 식들이 줄줄이 막 많이 나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전기 기구가 소비하는 전력이야. 말 그대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나왔구나. 전력의 뜻은 여기 봐봐. 단위 시간 동안에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력 표시하는 문자거든. 단위 시간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구가 있어. 전구가 있으면 전기를 공급하면은 1초 동안에 그 전구가 전기 에너지를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기구가 1초 동안에 쓰는 전기 에너지. 네? 근데 이 식을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전력을 VI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 V가 뭔데? 전압. 그래. I는 전력.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면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전기 에너지는 VIT 이렇게 구해요. V가 뭐? 압력이 세면 전기 에너지가 센 거야. 전류가 많이 흐르면 당연히 에너지 센 거고,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 전기 에너지가 당연히 많이 흐르겠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니까 TT가 약분되죠. 그래서 VI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전력 구하는 식. 네? 여기에 막 이렇게 줄줄이 이상한 식들 많이 나왔잖아, 그치? 얘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오메 법칙 있잖아. 오메 법칙을 넣어가지고 식을 변형시킨 거거든. 그럼 봐봐. 전력이 시간분의 전기에너지 이런 식도 있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더 많이 써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메 법칙 V는 어떻게 구해? I 곱하기 R. 이렇게 구하지? V 대신에 IR을 대입시키면 I 제곱 R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이렇게 변형시켜 놓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조금 이따 풀어줄게요. 네? 그리고 전력이 VI인데 이번에 I 대신에 오메 법칙 I는 어떻게 구해? R분의 V지. 그럼 I 대신에 R분의 V 대입하면 어떻게 돼? R분의 V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봐봐.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그리고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 그 다음 오메 법칙 VIR. 그리고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 또는 전압 곱하기 전류. 이거만 알면 돼. 응? 그러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뒤에 앞에 기본 문제는 뭐 쉬울 거고, 뒤에 중에 중요 문제만 한번 볼까? 거기 139쪽에 3번 한번 보자. 보자. 자, 그림은 단면적이 똑같아, 그치? 단면적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적어 있었잖아.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고? 단면적분의 단면적분의 길이, 그치? 근데 지금 단면적이 어떻대? 똑같아, 그치? 분모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때 금속 막대 A, B에 걸어준 전압, 거기에 전류.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야.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죠. 압력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흘러가. 그래서 비례 그래프가 나온 거고. 됐니? 네.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이용하는 문제죠. 그러면 단면적이 똑같을 때 길이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 그래, 비례 관계. 그러면 저항하고 길이하고 비례 관계죠. 그러면 저항을 구하면 길이가 나오겠지, 그치? 응? 그럼 저항 구해보자. A 저항. A 겹치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겹친다, 그지? 네. 여기 겹치지? 네. 숫자가 작은 게 더 편하겠지? 네. 얘를 써도 되고. 그럼 얘 A 보면은 저항 어떻게 구해? 우리가 오묘 법칙에서 I분의 V. 그래 I분의 V지. 네. 전류가 얼마야? 0.6분의 전압은? 2. 그래. 그럼 전류가 0.6이고 전압이 얼마? 2죠. 네. 그럼 이게 저항이지, 그치? 그럼 B는 여기나 여기 겹친다, 그지? 전류 얼마야? 0.2분의 2. 이게 저항이지, 그치? 네. 이게 저항이 B란 말이야, 그치? 네. 근데 길이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단면적이 똑같을 때.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10 곱하면은 6분의 20이죠? 약분하면 얼마야? 3분의 10. 10이 되죠? 네. 얘는 10 곱하면 2분의 20이니까 약분하면 10인가? 네. 비례 관계니까 이게 길이의 비지, 그치? 네. 정수를 바꿔주자. 3 곱하면 되지? 네. 3 곱하면 10대 3. 10대 30이죠? 약분하면 1대 얼마야? 3. 이게 길이의 비죠. 네. 쉬운 문제야. 됐어? 네. 여기까지 시험 범위니까 앞에 거 조금 안 됐더라도 이 뒤에 거라도 지금 확실하게 해도 네.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자. 또 오른쪽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 중요 문제니까. 자, 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풀어주는데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 풀어봐. 네. 정격 전압이 뭔가요? 정격 전압이 이 헤어드라이의 가장 적절한 전압. 그래서 우리 보통 집에 220V 전압 들어오잖아. 네. 뭐 일본은 100V, 110V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220V 전압을 연결할 때 가장 적절하다. 그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너네 이런 가전 기구에 보면은 전기 기구에 보면 이런 딱지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 220V에 1100W라고 적혀 있죠? 네. 볼트가 아까 무슨 단위였지? 전압. 전압의 단위였죠? 네. 그러니까 이 헤어드라이어는 220V 전압이 가장 적절한 전압이라는 거야. 그래서 220V의 전압에다가 꽂아주면은 아까 선생님이 전력 단위를 안 썼는데 전력 단위가 이거 와트예요. 네. 아까 소비 전력 배웠잖아. 그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220V 전압에 꽂으면 1100W의 전력을 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때 드라이어의 안에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저항 값을 구하래. 저항을 구하. 문제 됐어? 네. 그 무슨 식 이용할까?
전력이 나왔죠. 네. 전력이 나오면 전력 구하는 식 쓰세요. 네. 그럼 아까 전력 구하는 식이 뭐였어? 시간분의 전기의 에너지. 네. 근데 얘가 VIT니까 약분하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네. 근데 문제 뭐 시간 그런 건 없잖아, 그치? 네. 전기 에너지도 없고. 네. 요거 쓰라는 얘기야. 네. 응? 응. 그럼 봐봐. 푸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 대입하자. 네. 이 헤어드라이의 전력을 1100W를 쓴대, 그치? 네. 몇 볼트에다 꽂았을 때? 220V. 그럼 이 헤어드라이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전류는 얼마? 5. 이게 지금 5A가 흐른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러면 이 헤어드라이의 전압이 220V에다 꽂았을 때 네. 전류가 5A 흐른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전압, 전류, 저항.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 네. 오음의 법칙 R은 어떻게 구해? I분의 V지. 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지. 네. 응? 43. 무슨 말 이해됐나? 네. 그래서 전력 구하는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전류를 구하고 전류를 구했으니까 저항값 오음의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네. 아니면 바로 풀어도 돼요. 전력이 VI잖아, 그치? 네. 네, 전력이 나와 있고 전압이 나와 있어, 그치? 네. 근데 I 값이 없죠. 네. 문제 풀 때 없는 값을 오음의 법칙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전력은 나와 있잖아, 그치? 네. 얼마? 1100, 그치? 네. 전압도 나와 있죠, 얼마? 220. 근데 전류값이 없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대입할 수 없잖아. 네. 그때 오음의 법칙으로 바꿔줘. I는 어떻게 구해? R분의 V. 그럼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하면 전력이 어떻게 돼? R분의 V 제곱. V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전력이 얼마? 300은 저항분의 전압이 얼마? 220의 제곱. 하면 여기서 저항 나오겠죠, 그죠? 네. 똑같이 구하면 44가 나올 거예요. 음. 이렇게 해줘도 돼. 네. 식을 바로 바꿔서 해도 돼. 아니면 여기서 전류 구해서 저항값을 오음의 법칙으로 구해줘도 돼. 무슨 소리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항을 연결하는 문제인데 그럼 다시 앞으로 가자. 나머지 문제 풀어와. 네. 제발. 네. 공부해야지.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유, 선생님 걱정도 죽겠다 진짜. 응? 선생님이 시험 보니? 정현이가 보잖아, 그치? 네. 그럼 누가 공부해야 돼? 저요. 그래. 근데 왜 안 할까? 이렇게. 응? 나중에 고3 때 가서 응? 후회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좀 더 해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응? 자, 보자. 133쪽. 자, 이렇게 찍찍찍 그려놓은 게 저항 표시예요. 네. 저항이 전류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죠. 네. 이건 뭐야? 전지 표시죠. 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건전지, 전지에서 전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니네 건전지 보면 3V, 뭐 1.5V 이렇게 써있잖아. 네. 3V짜리 건전지는 이 전지에서 3V의 전압이 생기는 거야. 응? 네. 자, 그때 보자. 저항을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렬은 이게 저항 표시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앞뒤로 연결하는 게 직렬이고 병렬은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병렬이죠.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근데 숫자를 넣어볼게요. 이거 문자로 하면은 되게 헷갈리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 자, 요 저항이 우리가 1옴이라고 하자. 요거를 2옴이라고 하자. 간단한 숫자. 이거 다 그려보자.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 자, 여기 건전지야, 그치?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뭐? 마이너스.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고. 그때 건전지 전압이 그냥 간단한 숫자로 얼마 아까 그냥 1V라고 하자. 똑같이. 자, 그때 잘 보세요. 이런 회로 문제는 전체부터 보세요. 이 전체. 전체 전압이 있죠. 건전지 전압이 얼마? 1V. 단위 생략할게. 그 다음에 저항이 지금 나와 있잖아. 1호, 2호. 근데 저항이 직렬일 때는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저항이 돼요. 응? 얼마? 3. 왜? 얘 두 개를 갖다 붙이면 길이가 길어지지. 그럼 갖다 붙이면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저항이 두 개 더한 것만큼 커지는 거야. 이것저것 짜증나면 그냥 외우고. 직렬일 때는 더한 게 전체 저항이야. 그럼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두 개를 알면 한 개 값이 나오는 거지. I는 어떻게 구해? R분의 V. 됐어? 네. 전류가 3분의 1이 흐르는 거야. 됐니? 그럼 전류는 도선 안에서 전자가 흘러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3분의 1A가 흐르면 이게 선이 하나잖아, 그렇지? 여기에도 3분의 1A, 여기에도 3분의 1A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나 지금 뭐가 똑같이 흘러? 자, 다시 볼게요. 직렬일 때는 저항을 두 개 더한 게 전체 저항. 그리고 선이 하나니까 전류가 여기에 3분의 1이 지나면 여기도 3분의 1이야. 그 직렬일 때는 뭐가 같아? 그럼 여기에 전압도 구할 수가 있죠. 두 개를 알면 무조건 오메 법칙으로 하나 구할 수 있죠. V는 어떻게 구해? R 곱하기 IR이지? I. IR 됐어? 여기 3분의 1V. V는 IR이니까 3분의 2V. 그래서 전체 전압 1V가 여기에 3분의 1V, 3분의 2V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전체 값을 구하라. 그리고 요 저항에서 전류 저항 전압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거만 기억해. 그럼 병렬을 보세요. 병렬은 이거 먼저 할까? 전체 먼저 보세요. 전체 전압이 얼마야? 1.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병렬일 때 이 두 개의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역수로 더해줘. 이게 전체 저항이야. 얘도 역수로 하고 1도 역수로 하고 2도 역수로 해. 그래서 이 전체 저항을 구해줘야 돼. 직렬일 때 그냥 더하면 되고 병렬일 때 어떻게 한다? 역수로 더해줘. 응? 그럼 어떻게 돼? R분의 1은 2분의 2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따라서 R은
3R은 2죠. 네. 그럼 R은 어떻게 돼? 3분의 2가 돼. 이 두 개 저항 더하면 3분의 2가 돼. 왜 이렇게 되냐면 얘 저항 두 개를 갖다 붙여봐. 그럼 단면적이 넓어지지. 아까 단면적이 넓어지면 정신 안 차려?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이 어떻게 돼?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진다 그랬어, 그치? 얘 갖다 붙이면은 면적이 넓어져.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은 작아지죠. 네. 뭘 계산을 해? 아까 그거 있잖아. 저항은 공식 쓰고 있었어요. 단면적분의 길이. 네, 그거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1옴이고 얘가 2옴이니까 요거 두 개 저항을 더하면 네.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저항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럼 두 개 나왔으니까 전류가 나오죠. 네. I는 R분의 그치? 네. 그리고 얼마야?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 전류가 2분의 3A라고 하는 거야. 됐어? 다 했어, 잘 봐. 그럼 병렬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직렬일 때는 전류가 똑같다 그랬죠? 근데 병렬일 때는 전압이 똑같아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선이 두 개니까 쪼개져요. 전류. 나눠서 흘러. 전류가 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그치? 병렬일 때는 전압이 똑같아. 그럼 봐봐. 전체 전압이 얼마야? 1V. 여기도 1V. 여기도 1V. 이렇게 전압이 똑같아. 직렬일 때는 전체 저항은 더하면 되고 병렬일 때는 전체 저항을 역수로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알가로 보여야 돼. 그리고 직렬일 때는 전류가 똑같고 병렬일 때는 뭐가 똑같아? 전압이 똑같아. 그럼 이제 두 개 알았으니까 전류가 나오죠. I는 어떻게 구해? R분의 V. I는 R분의 V. 됐어? 네. 그럼 전류가 요로 1A 걸리고 요로 2분의 1A 걸려. 그치? 그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3 전류가 흘러가다가 요로 1A, 요로 2분의 1A. 다시 만나면 2분의 3A. 네? 그리고 당연히 저항이 작은 쪽이 전자, 전류가 많이 가고 저항이 큰 쪽이 전자, 전류가 조금 가는 거예요. 외워? 외워? 자, 그럼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140쪽에. 자, 이렇게 회로가 있다. 그치? 저항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직렬이야, 병렬이야? 여기 건전지가 있죠? 점점점 찍혀져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이에 건전지가 여러 개 꽂혀 있다는 얘기야. 응? 근데 이 건전지 여러 개 꽂혔을 때 이 전체 전압이 10V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스위치 빛이에요.
스위치를 지금 눌러서 닫아놓은 거야. 그럼 전기가 흐르겠죠? 만약에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연결이 안 되지. 그럼 전기가 안 흐르고, 그지? 이렇게 있으니까 전기 흐르는 거야. 여기가 A인데 저항이 3ohm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R, 얘는 모른다, 그지? 자, 문제 보자. 3ohm의 저항 A하고 저항 R을 직렬로 연결해놨대, 그지? 근데 10V로 걸어줬대. 그때 A에 2A가 걸렸대. 여기 2A 전류가 흘렀대, 그지? 자, 그럼 봐.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뭐가 똑같다 그랬어? 전류. 그럼 여기 2A 전류가 흐르면 선이 하나니까 여기도 몇 암페어? 2A. 됐어? 네. 그리고 두 개를 알면 무조건 하는 값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법칙? 오브의 법칙. 오음의 법칙. 그지? 오음의 법칙이 어떻게 돼? VIR 맞아? 그러면 지금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으니까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V는 어떻게 구해? I 곱하기 R이니까 6V 맞아? 됐어? 그러면 직렬일 때는 전류는 똑같은데 전압은 나눠진단 말이야. 전체 전압이 얼마야? 10V가 여기에 6V, 그럼 여기 몇 V? 4V. 그럼 또 두 개 값이 나왔죠. 그럼 하나 값이 나오겠지. 저항 구해야 되죠. R은 I분의 V니까 몇 옴? 2.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응? 네. 그럼 문제 보자. 기억. 세로의 합성 저항 값을 구하래. 합성 저항이 이 회로의 전체 저항 요거 두 개를 합성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직렬일 때는 어떻게 구해? 이 저항과 이 저항을 더하면 전체 저항이 된다 그랬죠? 얼마? 5. 그 다음에 아래 흐르는 전류의 쓰기 방금 구했죠? 아래에 흐르는 전류의 쓰기 2A. 왜? 전류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R에 걸리는 전압은 A 걸리는 전압의 몇 배냐? R에 걸리는 전압 아까 구했죠? 이 10V가 쪼개지는 거지?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이 4V니까 A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였어? 6V지.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이 얘의 몇 배냐 그거지? 몇 배? 6으로 나눠주면 1이고 거기에 4 곱하면 되니까 몇 배? 3분의 1.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시간이 또 생명도 해야 되니까 병렬도 하나 해볼까? 잠깐만, 저기 유진이가 안 나오면 되겠다. 아직 유진이 안 왔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병렬 하나만 보자. 병렬에 저거 보자. 병렬아, 141쪽에 10번 한번 보자. 이 병렬 하나만 더 보자. 요거 물리 잠깐 요거 한 문제만 하고 할게. 자, 저항이 요거 세 개일 때 R1, R2, R3. 너 생명해야 되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줄게요. 일단 풀 수 있는 거 지금 한번 풀어. 응? 풀어보시고. 병렬 구조인데